마술동자 윤도령, 작두만신 윤이화, 별상도령, 글문도사 김문정. 이들의 불꽃 튀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현대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기묘한 세계. 당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는 시간. 미스터리 서클 지금 시작합니다. 우와! 미스터리 서클에 새로운 선생님이 합류했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익숙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별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으신 분이죠. 글문도사 김문정 선생님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네. 이북구타는 우리 제자님들하고 같이 하게 돼가지고 네. 우선은 더 반갑고요. 네. 예, 쪽수로 보나 뭐로 보나 우리가 이렇게 또 같습니다. 글문도사 선생님께서는 시청자와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앞으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어떤 다양한 무속 지식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이는 먹어도 아랫사람들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하니까 네. 예, 제가 연장자이기는 하지만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만신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새로 합류한 글문도사 선생님과 함께할 오늘의 주제는 신점의 비밀입니다. 대바구니 말띠들은 기본 신사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띠가 누가 있을까? 나도 10년에 한 번씩 눌러봐 내 띠를. 불리한 얘기 나오면 이거 가짜야. 어? 유리한 얘기 나오면 이거 맞아. 솔직히 뻥카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희망 고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피해를 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적중률을 정말 100%로 자랑하는 무당은 절대 흔하지 않아요. 얼굴을 보면서 점사를 봐야 한다는 건데 자꾸 전화로 어쨌고 저쨌고. 무당이면 사주 없이 봐야지 하는데 이사, 결혼, 집수리, 사주 철학이 또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무시를 못하는 거거든. 점만 보는 건 보살이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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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요즘 무당들 진짜 많잖아요. 네, 너무 진짜 많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네네. 많아요. 이렇게 많은 무당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을 홍보하는 게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들의 홍보 수단이 된 게 바로 유튜브인데, 무당들이 가장 많이 선보이는 컨텐츠가 바로 띠별 운세, 또 구군, 이런 점사 관련된 컨텐츠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콘텐츠에 관심이 많다는 걸 높은 조회수가 증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저 무당이 말한 게 정말 맞을까? 왜 무당이 사주를 보지 신점으로 보는 게 정확할까? 이런 기대 반 의심 반으로 시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개인 채널에 이런 점사 관련 콘텐츠가 다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무당들이 바라보는 콘텐츠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한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무당들의 말이 정말 맞을까? 이거잖아요. 오죽하면 띠별 운세 영상 댓글에도 다른 무당들이랑 말이 다르네, 이런 댓글이 꼭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특히 무당은 그동안 점사를 볼 때 개인으로만 봤는데 띠별 운세는 다수를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띠별 운세 영상을 찍어봤지만 무당이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띠별 운세 컨텐츠를 찍는 것도 신명의 공수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담자를 눈앞에서 보고 점사를 뽑아내는 것과 정확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띠별 운세는 12지신을 기반으로 하고, 이 12지신의 지닌 성향과 성격은 굉장히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당의 생각을 더해서 우리가 추가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무당마다 견해의 차이가 분명하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물체를 보고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띠별 운세는 무당의 주관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확하다 아니면 정확하지 않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띠별 운세를 올릴 때는 시청자들의 앞날을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길 바라는 거지, 그게 뭐 전적으로 다 옳다 그르다는 말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띠별 운세 영상을 바라보지 말아라 할 자격은 없지만 저는 30% 정도만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띠여도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 말씀처럼 참고만 하는 정도가 가장 좋은데, 그래도 제 영상은 90% 이상. 그러는 거 아니야, 누구야? 불상도님. 띠별
띠별 운세는 도련님 찍어야지 그래도. 저는 정말 1년에 한 번, 두 번. 한 번은 찍어야지. 어쩌다 한 번. 신년에는 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반기 한 번, 뭐 하반기 한 번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해야지. 맞아요. 근데 띠별 운세를 진짜 사람들이 많이 봐요. 많이 그리고 조회수가 나도 신년에 한 번씩 눌러봐 내 띠를. 나도 눌러봐. 그리고 나한테 불리한 얘기 나오면 이거 가짜야. 딱 걸려. 맞아. 그리고 이 띠별 운세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좋아하는데 그것만큼 좋아하는 콘텐츠가 또 요즘에는 정치인이나 연예인처럼 유명인 점사를 보는 콘텐츠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사주만 줘봤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사주가 과연 정확할까도 의문이 들 것이고 사람들은 무당들이 사주만 갖고 영을 띄어서 보는 건지 아니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보는 건지 굉장히 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누군지 모르고 점사를 봤다는 건 어느 정도 짜고 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대선 당선자를 예측하는 영상은 찍어봤는데 아직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주로 점사를 본 적은 없어요. 만약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사실상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솔직히 뻥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말해주세요. 네, 뻥카! 개뻥카! 이름도 얼굴도 몰라. 음력인지 양력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면 대한민국에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거 누구지? 하고 맞춘다는 건 무당이 뭐 초능력자인가요? 설사 뻥카가 아니고 진짜 모르는 점사를 봤다고 해도 사주만 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에는 사실 어려워요. 직업, 성향, 처한 상황 정도는 무당의 영적으로 어느 정도 추측하거나 가능할 수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점사가 나올 확률도 큽니다. 저도 윤도령님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를 좀 많이 합니다. 만약 사주가 어떤 사람을 정확하게 전때 직접 대전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점사를 보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사를 볼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저는 신명에서 속이고 이렇게 점사를 보는 자체를 할머니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는 되게 고지식해서 법당에 카메라 이렇게 들이대고 막 사진 찍고 이런 자체를 싫어하시는데 연금을 테스트까지 하면서 내가 그런 거를 하려고 우리 제자를 이렇게 내려서 천자손 만자손 살리는 게 아니다 하면서 일부러 안 봐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신명에서 하라는 대로만 잘했으면 대한민국의 무당바닥 정말 진짜 깨끗해졌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결국 무당도 사람인지라 돈에 끌려가게 되는 건데 저희도 홍보를 위해서 미스테리 서클을 찍고 있고 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무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무속 정보를 공유하고 또 지금처럼 소신 발언을 하기 위해서 찍는 거지 무조건 어그로를 끌거나 주작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항상 시키는 대로만 똑같은 얘기만 할 수 있는 성격도 안 돼요. 아까 별상도령도 얘기했지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무당이 유명한 사람들 점사를 이렇게 함부로 보는 거는 사실상 저는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점사를 봐달라고 의뢰한 적도 없고 또 점사라는 명목으로 나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조회수는 올라가겠지만은 콘텐츠 만드는 거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만약에 저가 유명한 사람인데 저를 가지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면 저는 저기 도끼 들고 갈 거거든요. 기분 나쁘죠. 네네. 무당의 말은 청기누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감도 가져야 되고 게다가 유명인 점사를 봐서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건 결국 무당한테 마이너스 아닌가요? 틀리면 어떡하려고. 맞아. 그래서 저는 유명인 점사 보는 영상이나 속이고 점사 보는 컨텐츠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띠별 운세 이런 연예인 점사 솔직히 안 찍고 싶어요. 또 안 좀 찍겠다고도 찍어. 말을 했었고 근데 뻐꾸게 되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점사를 뽑아내고 한다는 일이 솔직히 저희는 기빨리기도 하고 힘들고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또 주의할 게 있어요. 유튜브에 보여지는 모습만 믿고 무당을 찾아갔는데 실제로는 점사도 틀리고 두시무심한 얘기만 한다는 후기들이 굉장히 많다고 또 알고 있어요. 저도 무당이지만 이 유튜브와 똑같은 방식으로 점사를 보거나 마치 신이 100% 영접한 듯 적중률을 정말 100%로 자랑하는 무당은 절대 흔하지 않아요.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간다는 건 사실은 희망 고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당들의 콘텐츠가 다 비슷비슷하니까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을 뿐이지 무당들이 띠별 운세나 정치인 점사 같은 영상을 찍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개인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맹신하는 것만 주의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맞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한계가 오지 않을까. 찍는 제가 봐도 사람들이 지루해하겠다. 솔직히 그래요. 제 거 영상을 보면 다 띠별 운세요. 하나도 뭐 다른 콘텐츠가 없어요. 아님 말고식으로 찍다 보면 잘못된
지식을 줄 수도 있고 또 피해를 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최대한 사람들이 몰랐던 윤도령 선생님이나 금문 선생님이나 영상 별상 선생님이나 보면 되게 지식적인 영상이 많은 것 같아요. 무속 정보가 그런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요새 많이 연구를 해요. 기대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유튜브 조회수에 엄청 연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날은 저 혼자도 막 이거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금 세월이 좀 흐르다 보니까는 그렇게 찍는 것보다는 무당다운 면모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콘텐츠를 좀 많이 여러 가지로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무당이 콘텐츠 중에 어디까지가 주작이고 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사실은 찍은 사람들만 알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띠별 운세나 유명인 점사 영상이 많아질수록 무속 세계에 안 좋은 후문을 불러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무당에게 원하는 게 한정될 것이고 그러면 무당의 능력을 보여주는데도 역시나 한계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사 컨텐츠를 보는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당이 사주를 본다는 건데요. 무당이면 사주 없이 봐야지 하는데 무당이 사주를 물어보는 건 쉽게 말해서 신명에게 이런 상담자, 내담자가 왔다 이렇게 알리는 절차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때 말고 저는 100% 신점으로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당 중에서도 신점을 보는 무당과 사주를 참고해서 보는 무당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신점을 기본 베이스에 사주를 참고해서 보는데 사주는 그 사람의 운기와 같은 큰 그림이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신점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이런 점사를 조금 뽑아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 무당이라고 하면은 뭐 신점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신점인 거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아야 되는 거고 무당도 진짜 뭔가를 많이 아는 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사 가는 거라든가 뭐 결혼 날짜, 집수리 날짜 이런 거를 뽑아야 할 때 또 장명을 뽑아야 할 때는 사주 철학이 또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글문 신명이다 보니까는 사주 공부를 그냥 모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영적으로 하고 특이한 경우 그런 거에는 약간의 그런 것도 가미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꼭 사주를 무조건 배우라고 강요하는 것도 그럼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특히 요즘은 또 옳은 점사를 짧고 굵게 해줘도 그것만 들으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건강부터 시작해서 성향과 성격 등 노부는 어떻고 정말 부부는 어떻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또 궁금해하시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 무당 입장에서 또 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점과 사주를 병행해서 보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신점이든 사주든 가장 정확한 건 얼굴을 보면서 점사를 봐야 한다는 건데 그 사람의 기운을 무당이 대면을 해서 직접 느껴야 되는데 특히 상문과 신명의 문제가 있는 건 무조건 대면 점사로만 정확하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요새는 자꾸 전화로 뭐 신명이 어쨌고 저쨌고 이렇게 하면 그건 답이 없는 거란 맞아요. 말이야. 간절한 그런 거 것 들으면 한 번씩 꾸밤한테 때리고 싶다니까. 저도 대면 점사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처한 환경이라든지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또 영이 뜰 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정확하게 대면을 해서 점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면 점사가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요즘의 추세는 전화 상담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바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영상 통화로 원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그분들과 오래 시간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기운이라든가 고민 이런 거 캐치를 해서 상대방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로 백문한 사람하고 똑같이 점사를 봐주는 편이에요. 저는 대면 점사가 이제 지방이라거나 너무 지역이 멀다거나 하면 영상 통화로 점사를 보는 편인데 가장 정확한 점사는 점상에서도 나오겠지만 구판에서 신명이 실렸을 때 깎지 않고 나오는 점사라고 또 생각을 해요, 공수가. 그런데 만약 가족 점사를 보고 싶은데 못 오는 경우에는 사진이나 사주 같은 이름만 있어도 충분하니까 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무속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홍보 수단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의 또 다른 시선이 무당들도 대학교 전공처럼 전문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점만 보는 무당입니다. 그 이유가 무당 영상을 봐도 대부분 점사를 보고 있고 요즘 젊은 층들은 카톡이나 틱톡 같은 SNS 처음으로 무당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만난 무당들은 대부분 굿보다는 점사 위주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인식 같습니다. 무당은 점만 본다 인식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점만 보는 건 보살이지. 무당이 점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신명이 다 재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선거리하는 무당도 있고 반면에 또 앉은거리만 하는 또 무당도 있고 그 중에서 철학이나 타로로 풀어서 무당들도 있기 때문에 무당이 점만 본다는 인식은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부분은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죠. 저도 무당이 점만 보는 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또 굿이 흔하지 않았었잖아요. 무당들도 대부분 점사 보는 행위가 옛날에는 다 했는데 지금은 오직 초발언으로만, 기도로만, 비손을 하면서로만 이제 어떤 처방을 해주고 비방을 해주고 점만 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고 알고 너무 있어요. 많더라고요. 맞아요. 무당이 좋은 점사를 봐준다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지침서가 돼줄 수 있고 굿을 난무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쵸. 한 번은 제가 가서 봤는데 어떤 선생님은 굿을 잘 몰라요. 근데 굿을 해야 해. 여기저기에 상을 다 차려놨어요. 조상호선 막 이만씩 갖다 놓고. 근데 전혀 그게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은 다 내려와서 앉아있는데 그런 식의 굿을 할 것 같으면 또 때로는 이렇게 점사만 보는 무당이 있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맞아요. 저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점사만 보는 무당들이 잘 불리는 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구순하지 않는 대신에 점사만 보는 무당이 있는데 아무래도 일부러 홍보하지 않는 이상 입소문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점만 보는 무당은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신내림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앉은 신장으로 내려오게 되면 점사만 보게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당에게 굿이 생기면 청배 선생님들 의뢰를 해서 굿을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명도 집안의 줄력을 따라가는데 만약에 구대 천문에 점바치 할머니가 있었다면 앉은 줄력을 그럼요. 무시를 못하는 그치. 거거든. 그래서 그런 명맥을 이어받아서 점만 보는 무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 성격이 다른 것처럼 신령님들도 성격이 다 달라요. 특히 장군 신명이 주력인 무당은 선거리를 많이 하고 있고 애기씨들이나 할머니들이 제일 먼저 앞서서 이렇게 주장이 되게 되면 굿판에 뛰는 거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굿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비린 것도 많이 가리고 점잖해야 되고 따지는 것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신명은 다 점을 볼 수 있어요. 점 보기 위해서 내림굿 하는 거지 계신 할머니가 주장이 아닌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굿판에서 글문 신명이 들어와서 제가 공수를 주기도 하고 선녀나 신명이 오면은 공수도 주고 동자 신명도 오면은 거리마다 신명이 다 공수를 주기 때문에 신명은 전체 다 점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할머니만 점사를 보고 장군님은 점사를 안 보는 줄 알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점사 위주로 활동하는 무당들을 보면 모시고 있는 신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이제 갑자기 말문이 터져서 무당이 되긴 했지만 조상에서 내린 할머니라든지 애기씨라든지 한 동자 한 분, 선녀 한 분 이렇게만 오셨어도 자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신명이 구슬할 수 있는 신명이라면 당연히 구슬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겠지만 기본적으로 무당은 또 점을 잘 봐야 무당이잖아요. 맞아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런 점사를 많이 보고 구슬 많이 하고 이거는 어느 정도 도령님이랑 선생님 말대로 구분은 져줘야겠지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속 콘텐츠를 보면 신기한 점이 있는데 조회수가 잘 나오는 구국이나 정치인, 점사, 콘텐츠만 제작하는 무당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다음 주 지금 저 주식 작살나고 있는 거 맞지? 대한민국 망했어. 누구나 구구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가 뭔데 그거를 논하냐? 그러니까 나라 무당 급을 나누니까 국은 전문 무당까지는 아니다. 선거철이 되면 좀 많이 오는 걸 봤어요. 댓글, 후기, 좋아요, 조회수 다 조작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만의 컨셉이 다들 있더라고요. 신가리. 건물이나 터 매매 테마, 태송 학업 성취, 승진, 출세. 효과가 좋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가 한번 숨겨왔구만. 거기 심장이 꽂히겠어. 웬만한 어른보다 진짜 나은 것 같아요.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안 돼! 돼! 이 정도지. 맞아. 아이 무당들도 점사를 보는 게 거침은 없어요. 부모한테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명령을 얘기를 한다든지 어른 흉내를 내는 것 같은 모습이 이질감이 느껴져요.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